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그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I love you. 한국말로 뭘까요? 난 널 사랑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계 번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각각의 단어를 번역하는 거겠죠. I는 난, love는 사랑해, you는 널입니다. 해서 I love you는 난 사랑해 널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어색합니다. 보통 난 널 사랑해라고 하지 난 사랑해 널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영어는 SVO 랭귀지, 한국말은 SOV 랭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어의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How are you? 세 개의 단어죠. 한데 이 말을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잘 지내입니다. 두 개의 단어죠. 세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돼야 되는데 단어별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세 개의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되겠죠. 즉 어색한 문장으로 번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단어별로 번역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RNN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I love you니까 I가 먼저 들어와요. RNN 셀에. 그리고 love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you가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최종 RNN 셀의 스테이트는 I love you라는 인포메이션을 함축하고 있겠죠. 이 벡터를 바로 컨텍스트 벡터, 문맥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맥 벡터로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스타트라는 사인을 주죠. 하고 난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랑해가 나왔고, and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쭉 번역을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어가 3개 들어왔는데 뭐 2개만에 끝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단어의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 기계 학습을 트레이닝 함으로써 뭔가 SVO 랭귀지를 SOV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 방법을 바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하고 때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코더가 하는 주 역할은 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문맥 벡터를 만드는 데 있고요. 디코더의 역할은 이 문맥 벡터로부터 이제 그 기계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순서, 이게 바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의 사이즈가 적을 경우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단어의 사이즈가 많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 벡터, 문맥 벡터는 하나의 고정된 사이즈의 벡터라는 얘기죠. 즉 만약에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 사이즈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은 모든 정보를 함축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작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 이렇게 예제처럼 상당히 길죠. 총 99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뭔가 고정된 사이즈의 벡터에 담아요. 하면 이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 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이 좀 완벽하지 않다, 충분치 않은 번역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을 서제스션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전 아키텍처에서는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서는요, 인코더에서 나왔던 모든 스테이트들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마지막에 나온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렀고 그 그냥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이루어졌죠.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각의 스테이트, 인코더에서 나온 각각의 모든 RNN 셀의 스테이트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 스테이트들을 활용해가지고 디코더에서 다이내믹하게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이 고정된 사이즈에서 나왔던 고정된 사이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된 사이즈의 문맥 벡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의 고정된 사이즈의 문맥 벡터에서 오던 문제를 다양하게 다이내믹하게 각각의 스테이트별로 컨텍스트 벡터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두 번째는 이 인코더에 있었던 모든 스테이트 중에서 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또 따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조금 묘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attention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파트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I love you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H3가 나왔죠. 이 H3가 전통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컨텍스트 벡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법은 조금 달라요. 자, 여기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1, H2, H3 이 인코더 파트에서 나왔던 이 모든 RNN 셀의 스테이트들을 활용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최종에 나왔던 H3를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디코더에서 나온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에 있었던 스테이트 값을 넣어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아웃풋 값은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입니다. 즉, 각 인코더에 있던 RNN 셀의 스테이트의 스코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겠죠. 제가 하드코드를 했지만은 자, i는 90%, love는 0%, u는 10%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attention weight라고 부르고요. 이 값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포커스 할 것인지, 즉 우리는 i의 90% 포커스를 할 것이고 u의 10%를 포커스 할 것이고 love에는 포커스를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첫 번째 문맥 벡터를 만듭니다. CV1은 컨텍스트 벡터 1을 뜻하는 거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 1은 H1 곱하기 0.9 더하기 H2 곱하기 0 더하기 H3 곱하기 0.1이 됩니다. 즉, 이 첫 번째 문맥 벡터는 i의 90% 포커스를 한 값이고요. 그리고 u의 10% 포커스를 한 값이죠. 이 컨텍스츄얼 벡터를 이제 디코더 파트에 있는 첫 번째 RNN 셀에 넣어주게 되고요. 여태까지 번역한 게 없기 때문에 스타트라는 시그널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죠? none이라고 첫 번째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으로 가죠.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걸로 나올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있는 이 디코더의 스테이트 값이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H1, H2, H3가 항상 쓰인다는 거예요. 즉, 인코더에 있는 RNN 셀의 스테이트 값들이 항상 쓰여요. 왜냐하면 이 값들 중에서 어떤 값에 우리가 주요하게 포커스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소프트맥스를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하드코드는 했지만 여기에 어텐션 웨이트를 보면은 U가 90%네요. 즉 나는 U의 90% 포커스를 하고 싶고 I의 10%를 포커스하고 싶고 러브에는 포커스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문맥 벡터 컨텍스트 벡터는 H1의 0.1을 곱한 값 더하기 H2의 0.0을 곱한 값 더하기 H3의 0.9를 곱한 값이 됩니다. 자, 아까의 컨텍스트 벡터와 다른 컨텍스트 벡터죠. 즉 단순히 한 개의 컨텍스트 벡터만 사용한 과거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보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플러스 어텐션 메커니즘이 좀 더 방대한 양의 인포메이션을 함축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리서치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문맥 벡터가 두 번째 RNN 셀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코더예요. 하고 이전 셀에서 나왔던 아웃풋 값이 또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죠. 해서 난이 들어오고 이 컨텍스트 벡터 2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으로 널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이번엔 DH2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갔고 다시 한번 H1, H2, S3가 들어가죠. 얘네들은 항상 필수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값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로 이번엔 love의 95%를 나는 포커스하고 싶다. 그리고 i와 u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end가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start와 end에 있는 값 난널 사랑해가 정답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attention weight예요. attention weight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이 인코더에 나온 스테이트에서 어디를 포커스해서 볼 것인지를 본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벡터가 각각 스테이트별로 디코딩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문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있어요. RNN search 같은 경우에는 sequence to sequence model with attention mechanism인 거고요. RNN 인코더는 전통적인 sequence to sequence attention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50이라고 쓰는 거는 맥시멈 50개의 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 30이라는 거는 맥시멈 30개의 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한 것이죠. 결과는 상당히 놀라워요. 이 sequence to sequence 플러스 attention mechanism 했을 경우에 단어가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보너스 트랙으로 티처 폴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프레딕션 값이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난이 나와야 되는데 나가 나왔어요. 하면 이미 틀렸잖아요. 이미 틀린 값이 프레딕션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또다시 플리커넥트에 넣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미 틀렸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껴질 리가 없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레딕션 값을 넣는 것보다 정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풋으로요.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정답을 입력값으로 넣어줌으로써 이 학습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Teacher Forcing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콜라보에 가셔서 보시면은 구글 콜라보에서도 이 Teacher Forcing으로 트레이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퍼스는 이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in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논문이고요. 이 논문 보시면 조금 더 많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더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보이시는 이 콜라브입니다. 이 구글 콜라브에 가시면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너무나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가시면 티처 풀싱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이 모든 네트워크를 직접 코드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시청 언제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